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2위를 공개합니다. 그녀를 괴롭힌 모모. 2020년 중국 난닝시. 중년 여성 리아오는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아, 그게 저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리아오 역할. 리아오 역할 하는 거예요. 아니, 리액션 하라며요. 연기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지금. 아 진짜 이렇게 맨손으로 하실 줄 여기 지금 저 리아오라고 적혀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대로 자, 다시 들숨 한번. 날숨까지 제대로 하품을 하실지 몰랐어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중년 여성 리아오는 이렇게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리아오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기운도 없고 성적도 떨어지고 무슨 일이야? 리아오의 아이들마저 컨디션이 안 좋은 듯 평소 같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제가 주제니까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리아오와 가족이 겪은 이상한 현상들은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랫집의 발코니에서 리아오가 발견한 충격적인 것. 아우, 저 저주인형. 어머, 생긴 것도 흉측하지 않습니다. 저걸 왜 걸어놓은 거야? 누가? 아니 저런 걸 왜 집에다 걸어놔? 바로 아랫집이었습니다. 아랫집? 아니 자기 아랫집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 걸었다고요? 아랫집의 발코니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기괴한 인형들. 목이 매달린 인형은 마치 피를 흘린 것 마냥 시뻘건 흔적이 난무했고 의도를 알 수 없는 십자가 문양까지 그려져 있었는데요. 더욱더 소름 끼치는 건 인형에 리아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괴한 인형들은 리아오를 향한 저주 인형이었던 겁니다. 근데 나는 저 인형이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나를 저렇게 저주하는 사람이 밑에 산다는 게 소름인 것 같아. 그렇죠. 난 그게 너무 싫어. 이웃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고. 마주치거나 뭐 뭔 짓을 내가 없을 때 뭔 짓을 해놓을지 모르잖아. 아니 도대체 뭐 얼마나 나쁜 마음이 들었길래 저런 걸 해요? 사실 리아와 그녀의 가족은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아랫집과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다는데요. 리아오는 아랫집이 층간소음에 대한 복수로 자신과 가족들을 저주한 거라고 확신, 공안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공안의 설득에도 저희 인형은 윗집이랑은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리아오의 이름이 저렇게 떡하니 적혀 있음에도 윗집과는 관계가 없다며 발뺌. 한참이나 인형을 철거하지 않았고요. 결국 리아와 가족들은 저주를 피해 도망치듯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주가 실현되기라도 한 것처럼 몸과 마음이 괴로웠다는 리아와 가족들. 잠 못 이루던 그 밤들 사이에 저주 인형들은 눈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7위 공개합니다. 의문의 대학생 실종 사건.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 재학 중이던 브라이스 라스피사. 그는 평소 쾌활하고 성실한 성격에 재능까지 인정받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브라이스는 공부에도 손을 떼고 밤낮이 바뀐 채 생활하며 매 순간 딴 생각을 하는 듯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던 어느 날 야밤에 갑작스럽게 차를 몰고 4시간 30분 거리의 부모님 집으로 향한 브라이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모님 집에 도착할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브라이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연락조차 되지 않자 걱정된 부모님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납치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워낙 또 먼 거리니까 가다가 조금 쉬면서 잠에 이제 들었는데 제 시간에 도착 안 하고 그냥 뭐 아침에 돼버렸다든지. 그러면 다행인데 사고 났을까 봐. 다행히 브라이스는 부모님 집과는 조금 떨어진 지역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무려 18시간 동안 차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엥? 당시 브라이스는 음주 측정 검사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약물, 총기류도 소지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아니 뭐 누구 기다리고 약속이 돼 있는데 거기서 계속 그러면 있었던 건가? 주차장에서 18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지금부터입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출발.
부모님 집 근처까지 거의 다 왔다고 했던 브라이스는 또다시 행방불명. 경찰 수색을 통해 찾아낸 그의 마지막 행적은 부모님 집이 있던 오렌지 카운티와 조금 떨어진 카스타익 호수였는데요. 그의 차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뒤집어진 채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미스터리한 건 수색견이 감지한 브라이스의 마지막 채취는 사고 난 그의 차량이나 차량 주변이 아닌 호숫가를 벗어난 도로의 휴게소. 이후 근처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 저는 납치라고 봅니다. 그 주차장에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을 당했고 차는 자기네들이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냥 호수에 버려버리고. 막 돌려버리고 막 부셔버리고.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은 브라이스의 행방.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궁금하다.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식후 6위를 공개합니다. 그 여름 폭포에서 생긴 일. 일본 나라현. 오복 명절을 맞아 친척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초등학생 마루코. 갑자기 폭포에 가야 한다는 숙모에게 떼를 쓰는 마루코. 할머니까지 정색하며 그 꿈 알렸지만 숙모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는데요. 기어이 폭포로 향한 마루코와 친척들. 즐겁지 않은 폭포 나들이엔 끔찍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쁜 폭포도 밤에 뭐하러 가지? 다음 날 가지? 밝을 때 보면 더 좋잖아요. 그럼. 사실 일주일 전 마르코와 가족들은 그 폭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코는 폭포를 보자마자 말로 표현 못할 찝찝함과 꺼림칙한 기분에 휩싸였고요. 한시라도 빨리 폭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차 안 마르코의 할머니가 조용히 귓속말로 속삭였는데요. 앞으로 저 폭포엔 얼씬 더 맑어라. 느낌이 좋지 않구나. 할머니가 좀 뭔가 안 좋은 낌새를 채신 건지.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말렸던 거군요. 그거 가지 말라고. 기운이 안 좋으니까. 왜 간 거야 또? 그러게. 그런데 폭포에 도착한 뒤 숙모는 무언가에 홀린 듯 마르코의 손을 잡아 끌고 폭포로 향해 걸어가기 시작. 숙모 뭐야? 겁에 질린 마르코가 소리치자 놀란 마르코의 어머니가 겨우 숙모에게서 딸을 떼어놓았는데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숙모는 뭐야? 마르코를 째려본 뒤 홀로 폭포로 빨리듯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휴. 에?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수면이 요동치기 시작했는데요. 순식간에 폭포에 몸이 잠기려던 찰나 숙모는 바위에 부딪혀 넘어지며 다행히 정신을 차렸는데요. 이상한 것은 그 바위엔 불경이 쓰여 있었습니다. 엥? 숙모가 넘어진 장소는 과거 한 불귀의 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라는 것. 그 영화 람종 속에 그 귀신에 빙의된 것처럼 숙모도 물귀신이나 뭐 어떤 귀신에 홀린 게 아닌가. 아 근데 순간 뭐 그래도 바위에 부딪히면서 이제 살아난 거잖아요. 거기 불경이 있었다고 하니까 혹시 그게 좀 위력이 있었던 거 아닐까? 불경의 힘이다. 한 일본인이 초등학생 때 폭포에서 겪었다는 끔찍한 경험. 정말 숙모는 귀신에 홀렸던 걸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5위를 공개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세 사람. 저기 있다! 저 낡은 문이랑 해골 모양의 돌! 스기사와 마을이 분명해! 일본 아오모리현 어딘가에 존재했다가 자취를 감춘다는 전설 속 스기사와 마을을 찾고 있었던 건데요. 스기사와 마을은 지도에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2000년에 한 일본 방송에 소개된 이후 세 사람은 호기심에 직접 스기사와 마을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저기 갔다가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하지만 마을을 찾아냈다는 기쁨도 잠시. 막상 도착하니 아이아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는데요.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폐가에 들어가자 소스라치게 놀란 세 사람. 이들이 마주한 것은 벽을 온통 채운 핏자국들. 그리고 아이아는 수많은 시선이 지켜보는 듯한 기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요. 심상치 않음을 느낀 세 사람은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뛰어도 마을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는 건데요. 와, 아야는 우여곡절 끝에 차를 발견해 서둘러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아무리 걸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 바로 그 순간 창밖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피투성이의 손들. 소름 끼치는 손들은 아야가 타고 있던 차를 흔들어댔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세 사람은 다신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이 스기사와 마을은 왜 이렇게 무서운 전설이 있는 거며 그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된 거며 너무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아오모리현에 코스기라는 마을이 존재했었는데요. 이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이 스기사와 마을. 자, 그런데 1938년 이 스기사와 마을에서 한 청년이 귀신에 홀린 듯 도끼를 휘둘러 주민들을 모조리 살해요. 이후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폐허가 된 스기사와는 지도에서도 영영 사라졌고 악령이 깃들어 시간의 왜곡 속에서 존재했다가 사라졌다는 괴담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실화인지 괴담인지도 모르는 약간 그 증명되지 않은 전설 같은 뭐 이런 거네요. 부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예. 일본인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스기사와 마을. 이곳은 정말 사라져버린 전설의 마을인 걸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2일 공개합니다. 모모 아르바이트생에게 생긴 일. 일본 어느 가정집. 여느 때처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한 토모. 토모! 물고기들 밥 안 줬어? 집에서 키우던 열대어들이 하루 사이에 모두 죽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무가 말라 죽었잖아. 지네. 토모, 이거 네가 그랬지? 그런데 기묘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뒤 토모의 온몸에 심한 발진이 생겼고요. 고양이가 그를 피하기 시작. 더욱 기이한 것은 아빠, 요즘 새벽부터 어딜 다녀와? 손톱에 흙 좀 봐. 내가 그랬다고? 난 그런 적 없는데. 토모의 아버지가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잠옷바람으로 어딘가 나가서는 온통 흙투성이가 돼서 귀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함께 사는 어린 조카가 배를 쥐어뜯다가 피투성이가 되는 일까지 발생. 뭐야?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은 그 무렵 토모는 매일같이 똑같은 꿈을 꿨는데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7명의 사람이 토모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내젓는 기묘한 꿈이었습니다. 아우 기분 나빠. 아니, 아까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발진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아르바이트 다니는 데가 뭐가 문제가 있는 데인가? 하도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기자 토모는 친구의 도움으로 점을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당장 그 일 때려쳐. 그 저주는 주변 사람들한테 돌아온다고. 사실 토모가 하는 아르바이트는 저주 대행 아르바이트. 에이그 저거 있다고 그랬잖아. 우리 소개했잖아. 특히 부두교 계열의 저주로 의뢰인에게 저주 대상자의 신체 일부를 받은 뒤 부두 인형에 집어넣고 주문을 외우며 바늘로 찌르는 일이었습니다. 아유. 그런데 무속인에 따르면 저주가 나쁜 기운을 몰고 왔으며 특히 부두 계열 저주는 본인보다 주변인들에게 악영향을 준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꿈속에서 본 7명은 토모의 조상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고개 가로저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왜 하냐. 그거 아니다. 좀 안타까워서 그죠?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자 토모 주변에 일어났던 기묘한 일들은 모두 사라졌는데요. 그런데 토모 가족이 오복명절에 성묘를 갔더니 무덤 속에 묻혀있던 조상의 관이 흉측하게 파헤쳐 있었다고 합니다.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2022년 1월) 영국 유명 동영상 플랫폼 인플루언서 로사 치카스는요 호기심에 코골이나 잠꼬대 등 수면 중에 나는 소리를 녹음해주는 앱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로사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뭐예요? 잠꼬대가 아니라 뭐 이상한 소리 녹음됐구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것만 녹음이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상한 뭐 말소리를 귀신 소리, 허허. 요령 뭐 이런 게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오호. 아니면 자면서 귀신이랑 대화했나? 네. 아닙니다. 앱에 녹음된 끔찍한 소리입니다. 나는 네가 너무 싫어.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뭐야? 로사를 저주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정체불명의 그 저주는 녹음을 한 4일 내내 매일같이 녹음됐습니다. 우와, 아우 소름 끼쳐. 밤마다 잠든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가 누군지 로사는 그 목소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카메라에 포착된 소름 끼치는 진실. 누가 나오긴 나왔어야 돼. 이게 나와도 무섭고 안 나와도 무서운데? 이거 진짜 무섭죠? 누구야? 뭐야? 아니 누가 있었던 거잖아. 카메라에 포착된 정체는 유령이 아니라 로사 남자친구의 엄마였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로사를 평소 친절히 잘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확인한 로사는 처음엔 남자친구의 엄마가 물건을 찾기 위해 방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엄마는 물건을 찾지 않고 오로지 로사의 앞에 서서 중얼중얼 매일 밤 녹음됐던 그 저주의 말들을 퍼붓던 겁니다. 아니 왜? 아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다음 날 저 사람은 또 친절히 맞이해줬다는 거예요. 잘 잤어? 아이고야. 밥 먹을래? 그리고 밤에는 제발 죽어라, 제발 죽어라, 제발 죽어라, 제발. 계속 주소를 외웠던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해 불가다. 이해 불가지. 이해 불가다. 저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행동했을 사람은 아니에요. 저주의 목소리, 그 정체를 알게 된 로사는 해당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영상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그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죽어버리라는 저주를 현실로 만들지도 몰라. 위험해, 당장 도망쳐! 라며 로사를 걱정했습니다. 이건 진짜 끔찍하다. 사람이 더 무섭네. 다시 한번 느끼는데 유령은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해치지. 그래. 너무 무섭다.